검정 고무신. 뭐야, 가방을 똑바로 놔야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포물선 운동 몇 번째 거까지 했지? 첫 번째 포물선 운동까지 했니? 수평으로 던진 포물선 운동까지 했어? 응? 수평으로 던진 포물선 운동까지 했냐고. 그 앞에 거 펴봐봐. 그 앞에 거 아니 노트. 수평으로 던진 것까지 했구나.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자, 원래 포물선동의 개념으로 나타내는 자, 그 개념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144쪽 이야기입니다. 자, 비스듬히 위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아마 이게 번호가 2번일 거야. 번호 몇 번 했었니? 포물선 운동? 3번으로 어? 3번 아니 노트에 1번? 자, 그러면 2번. 자, 2번. 포물선 운동 2를 이야기해 보자. 얘는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고 부제를 적어줄게. 자, 이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이야기해.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포물선 운동인데 운동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떤 기준면 또는 지면이 있다라고 할게. 지면에 대해서 경사각도가 자, 세타만큼 되게 물체를 비스듬하게 위로 던져줬어요. 자, 경사각도가 세타가 되게 던져졌어. 그럼 물체는 쭈루룩 올라갔다가 다시 지면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이때 운동하는 내내 물체는 어떤 힘을 받지?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중력을 받게 되지. 자, 얘는 평면에서의 운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X, Y 방향으로 구분을 줘보기로 했어. 지표면과 나라는 방향의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X 성분이라고 해서 얘는 V제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져줬고, 연직 방향으로는 윗방향으로 어떤 속력으로 V제로 사인 세타라는 속력으로 이렇게 던져지게 됐다라고 해. 자, 결과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됩니까? 물체는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자, X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을 살펴보면 얘는 0이야. 따라서 X방향의 가속도가 0이고 X방향의 속도는 처음 던져진 V제로 코사인 세타를 갖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대. 자, 한편 Y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최초의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놓기로 했지 반대를 마이너스로 놓단 말이야. 이렇게 놓았을 때 얘는 어떤 힘을 받게 돼? 마이너스 mg라는 힘을 받게 되지. 이걸 MAY라고 표현해 주자.
따라서 물체의 가속도 AY는 마이너스 G가 되고 Y 방향의 처음 속도는 V0 사인 세타가 되는 연직 상방 운동을 하게 되지. 세로 방향으로는 연직 방향으로 연직 상방 운동, X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연직 상방 운동이면 특징이 있다. 최고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지? 최고점에서는 얘는 성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Y 방향의 속력 0이 돼. X 방향의 속력은 0일 수가 없지. 항상 X 방향으로 어떤 속도 성분이 살아남게 되는 거야. 얘는 안 변할 테니까 이 속도는 얼마가 될까? V0 코사인 세타라는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겠지. 자, 그리고 얘가 지면에 다시 도달했을 때, 자, 지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생겨? 얘는 y라는 값이 0이 돼 버리는 거지. y의 변이가 0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운동의 식을 이야기해 보자. 운동의 식을 얘기해 볼게. 빨리 썼어. 안 보고 있어. 근데 머리 너무 자른 거 아니야, 은빈아? 반을 자른 것 같아. 빡빡 같아. 네가 그렇게 잘라달라고 한 거야. 자르다 보니까 아줌마가 계속 짧게 해갖고 그렇게 된 거야? 그만큼 잘라달라 그랬어? 옛날 스타일인데. 옛날에는 50대 아줌마들이 단발머리, 귀밑 1cm인가? 여기까지밖에 못 길렀어. 검정무무시 같은 데 보면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중학생들이 머리가 다 이렇게 뜰만하지. 남자들은 손으로 이렇게 잡아갖고 손가락 한 마디가 넘어가면 밀어버려. 어? 단발머리야 그게. 자, 그러면 운동의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X방향의 운동식을 한번 보자. X방향에 대해서는 등속도 운동하지. Vx라는 값은 얼마? V0 코사인 세타로 언제나 일정하게 나타나고, 자, 그리고 X의 값은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T가 돼버렸어. 등속도 운동하게 되는 거지. 자, 한편 Y방향의 식을 살펴보는데, Y방향은 자, Vy라는 값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라고 쓰고, Y의 변이 값은 Y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2G Y라는 값은 VY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운동의 식들을 써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T초 후의 V자 속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T초 후의 속도를 보자. X방향의 속도는 그대로 뭐가 돼? V0 코사인 세타이고요. Y방향의 속도는 뭐가 되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 T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이 속도의 크기 V라는 녀석은 루트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이라고 하고, 자, 이때 얘가 갖는 X축과 이루는 각, 즉 얘의 속도가 이 순간에 이런 속도를 가졌대. 이때 X방향과 이루는 각을 파이라고 얘기한다면, 탄젠트 파이를 구해보면 탄젠트 파이라는 값은 Vx분의 Vy가 되니까 V0
코사인 세타분의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된대. 특히 최고점에서는 기울기가 뭐가 됐지? 0이 돼버렸지. 기울기 0이 되려면 이 값이 0이 돼야 되겠네. 아, 최고점에서 속력 0이구나. 그지? 같은 얘기들이 돼버리지. 자, 한편 장난 삼아서 이걸 한번 볼게. 이거는 지금 요 밑에 거는 그냥 몰라도 되는데, 자, V라는 속도는 우리 단위 벡터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어. 그치? Vx, i hat. 얘는 x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이고, 더하기 Vy, j hat이라고 썼지.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네. V0 코사인 세타 i hat 더하기 V0 사인 세타 j hat. 자, 마이너스 gt 곱하기 j hat이라고 쓸 수 있게 돼. V에 대한 x 성분, V0에 대한 y 성분이니까, 자, 요 속도식은 V 벡터라고 해. V0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GJ를 갖다가 G 벡터라고 한다면 GT가 돼버리겠지. 등가속도운동이잖아. 그지? 등가속도운동의 속도식이야.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오케이? 둘이 합쳐져서 우리 공간 속에서의 속도 성분 또 속도값도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고, 이번에는 세 번째 t초 후의 위치를 보자. 자, t초의 위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t초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x라는 값은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t야. 또 y라고 하는 것은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한대. 그래서 이 위치를 x, y의 좌표값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한편 네 번째. 자, 운동 궤도 방정식을 이야기해 보자. 자, 운동 궤도 방정식을 살펴보는데, 자, 운동 궤도 방정식은, 자, 자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었지. 자취 방정식. 수학에서는 자취 방정식이라고 해. x와 y의 좌표값들을 배열해 놓은 식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t를 소거해서 t를 매개 변수로 해서 구해주면 돼. t라는 값은 v0 코사인 세타분의 x라고 하지. 그 y라는 값은 얼마가 돼? v0 사인 세타 곱하기 t 대신에 v0 코사인 세타분의 x라고 쓰고,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v0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x 제곱이라고 해요. 자, v0 지워지고 코사인분의 사인하면 뭐가 되지? 코사인분의 사인하면 뭐가 되니? 탄젠트 세타가 되지. x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v0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 곱하기 x 제곱이라고 해. 이거를 포물선의 자취 방정식 또는 운동 궤도에 관한 자, 방정식이라고 표현해서, 역시 y가 x 제곱에 비례하니까 포물선 방정식이 되지. 얘는 박스를 쳐준 이유가 있어. 외워두면 엄청나게 편하다. 만들어 써도 돼. 이렇게 만들어 써도 되는데 한꺼번에 문제 보고 바로 대입해서 풀기 아주 좋은 식이야. 이걸 직접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직접 푸는 게 굉장히 편리할 때가 많아서 이 식을 외워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포물선 궤도 방정식이야. 이 방정식 때문에 물리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포병 출신이야. 포병대가 대포를 쏘기 때문에 이거 포병대 많이 갑니다. 특히
장교로 가는 경우에는 거의 짤 없이 포병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이, 장교 갔다 온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포병 출신이야. 웃기지?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선생님 친구들은 다 포병이구나. 타곤으로 뭐 공군이나 이쪽 빠진 사람들 외에는 다 포병입니다. 포병.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운동 궤도 방정식이라는 걸 적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 책에 오타가 있지. 145쪽에 보면 동글뱅이 3이 속도가 아니고 위치야. 위치. 자, 그러면 자, 특별한 점에서 책에 오타가 났어. 동글뱅이 3이 위에 속도 있고 아래도 속도 있잖아. 그래서 XY라고 표시된 것은 위치라고 바꿔줘야 돼. 자, 5번째. 정의를 못 찾고 있지. 뭔 소리 고쳤어? 자, 그러면 5번째. 요거를 이야기해 보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자, 최고점에서의 특징을 한번 보자. 최고점에서는 y 속도 성분이 0이라고 해. y 속도 성분이 0이다. 자, 이 최고점에서의 갖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 첫 번째, 최고점의 속도를 이야기해 보자. 최고점의 속도인데 y방향 속도 0이니까 얘는 오로지 어떤 성분만 남니? x방향의 속도만 남겠지. 그래서 x방향의 속도만 있다. ihat이라는 것은 x방향을 가리키는 크기가 1인 방향만 가리키는 벡터다라는 얘기를 전에 했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두 번째, 최고점 도달 시간을 이야기해 보자. 자, 최고점 도달 시간은 y방향의 첫 번째 식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 vy라는 녀석은 v0 sin 세타 마이너스 gt가 되는데 이 값이 0이 돼버렸어요. 따라서 t라는 값은 g분의 v0 sin 세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돼버려요. 자, 세 번째, 최고점의 높이를 보자. 자, 최고점의 높이는 y방향의 식 중에 세 번째 식을 써주는 게 좋아. 마이너스 2g h라는 값은 vy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sin 세타의 제곱이 돼버렸지. 그래서 vy라는 값이 최고점에서는 0이 돼버리니까 이 경우에 h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2g분의 v0 제곱 sin 세타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고점의 높이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최고점의 수평거리를 이야기해 보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수평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얘는 이 시간 동안 x방향을 이동한 거리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x라는 값은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g분의 v0 사인 세타야. 혹시 사인 2배각 공식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을까? 사인 2배각 공식. 정윤아, 사인 2배각 공식. 우진아, 사인 2배각 공식. 서진아, 사인 2배각 공식. 민성아, 사인 2배각 공식. 윤아야, 사인 2배각 공식. 은빈아, 믿을 게 너밖에 없다. 사인 2배각 공식? 찬이는 모르지? 실망시키지 마.
일단 결론을 써주고 저쪽으로 갈게.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G분의 V0 제곱에 sin 2세타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약속을 한번 볼게. 물리에서 많이 안 쓰는 걸 얘기 안 할게. 머리 복잡해지니까 뭐 수학 시간에 해. 자, 얘는 이걸 한번 보자. 자, 합을, 삼각함수의 합을 곱 형태로 바꿔주는 공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흔히 합곱 공식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는 공식이 있어. 기억나? 안 나? sin A 더하기 B는 얘는 sin A 코사인 B 플러스 코사인 A 사인 B야. 본 적 있어? 본 적 있지? 서진이 본 적 있지? 만약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 마이너스 B는 코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사인 A 사인 B가 돼. 그치? 맞아? 자,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가 돼버리지. 이렇게 나타난 식이 있어. 이 식에서 이백각 공식을 얘기할 수 있어. 사인 예를 들어서 2세타라고 쓰자. 사인 2세타는 무슨 뜻이야?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돼버려. 맞아? 응?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 즉 얘는 뭐가 되지?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야. 이해해? 그러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2분의 사인 2세타라고 쓴 거야. 왜 이 과정을 거쳤냐면 변수가 서로 다른 함수에 있잖아. 그치? 서로 다른 함수의 변수가 각각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함수를 머릿속으로 그리기가 어때? 어렵잖아. 그래서 변수를 함수 하나로 표시해 주는 거야. 함수 하나에 대한 변수들로 전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백각 공식 나온 김에 또 많이 쓰이는 거. 코사인 2세타라는 게 또 있어.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가 되겠지. 얘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야. 즉 얘는 둘 중에 하나로 표시할 수가 있네. 얘는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쓰거나 또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겠지. 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둘 다 활용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기억해두면 개이득이야. 오케이? 그럼 합곱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이백각 공식은 공짜다. 그치? 맞아? 그래서 합곱 공식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이백각 공식만, 합곱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백각 공식은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응? 아마 수학 시간에 다 증명하셨겠지? 대답들을 안 하네.
은빈이 왜 눈치를 슬금슬금 보고 있어? 은빈아, 왜 그랬어? 자, 이번에는 지면에서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 지면에서. 자, 지면에서는 y가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y가 0이야. 자, y가 0이면 얘는 이런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지면 도달 시간을 이야기해 볼게. 지면 도달 시간은 y방향에 몇 번째씩 써주는 게 좋을까? y방향에 두 번째씩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y란 녀석은 v0 sin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인데 이 값이 0이죠. 그쵸? 자, 이 값이 0이면 얘는 t로 묶어보자. v0 sin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gt가 0이 돼버렸대. 따라서 t는 0이거나 또 t는 g분의 2v0 sin 세타라는 값이 돼버렸지. 이게 지면에 도달한 속도야. 시간이야. 얘는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의 2배가 되겠지. 연직 상방 운동이 있어서 그래.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이번에는 자, 지면 도달 거리를 얘기해 보자. 자, 이걸 수평 도달 거리를 하자. 자, 수평 도달 거리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 수평 도달 거리는 우리 얼이라고 쓸게. 얼은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g분의 2v0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바로 2배가 공식이지. 자, 최고점의 수평거리의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g분의 v0 제곱에 사인 2세타라고 쓸 수 있다. 이게 수평거리가 되는 거지. 그쵸?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가지려면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갖기 위한 조건을 한번 살펴보자.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얘 얼 맥시멈이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빠르기로 던졌을 때 각도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멀리 나갈 수 있는 값이 정해질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값 전체가 가장 최대가 되려면 변하는 값은 이 값만 변하지? 그럼 이 사인 값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 사인 값의 최대값은 1이 돼 버리겠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2세타는 뭐가 돼야 되니? 90도 또는 2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발사각 세타가 몇 도가 될 때? 45도가 될 때는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갖게 된다라고 해. 아시겠어요? 최대 수평 도달 거리는 45도야. 근데 실제로는 공기 저항 등이 있어서 약 39도 정도에서 최대 도달 거리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대요. 그때 얼 맥시멈 값은 얼마가 됩니까? 얼 맥시멈 값은 g분의 v0 제곱이라고 해. 그때 최고점의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때 최고점의 높이는 45도잖아. 그럼 2분의 1이 되겠지, 제곱이니까. 그럼 4g분의 v0 제곱이네. 그럼 가장 멀리 나갈 때는 수평거리와 높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4대 1의 길이 비를 갖게 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특성도 있고. 자, 이번에는 같은 수평 도달 거리를 갖는 두 발사각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같은 수평 도달 거리를 갖는 두 발사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 여기 y축이 있었어. 자, 그리고 이쪽에 x축이 있었어. 가장 멀리 나가게 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던져야 된다라고 했니? 45도 방향으로 던져야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45도로 던졌을 때 얘는 어때? 가장 멀리 도달해서 최대 도달 거리를 갖게 되는 거야. 그쵸? 이때 45도보다 작은 각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얘는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은 크지만 하늘을 날고 있는 채공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어때? 얼맥시멈보다 작은 거리에 도달하게 돼. 이때 얘가 갖는 발사각을 뭐라고 할까? 세타라고 하자. 한편 45도보다 또 큰 각으로 던졌더니 자, 얘는 같은 수평 도달의 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조건을 발견하게 돼. 얘는 수평 방향의 속도는 작지만 채공 시간이 길어서 같은 거리를 갖게 된다라고 해. 이때 얘가 y축과 이루는 이 각이 세타야. 이때 x축과 이루는 각을 발사각이라고 표현했지. 그래서 살펴보니까 세타와 파이가 뭐가 되는 곳에서 90도가 되는 두 발사각에서는 같은 수평 도달 거리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 같은 수평 도달 거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또 다른 포물선 운동들을 살펴보도록 할게. 3. 비스듬히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을 살펴보기로 할게. 자, 포물선 3의 운동을 보자. 비스듬히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 오늘 현이 늦는다고 그랬니? 어? 몰라? 현이가 아파? 어이구. 아프대. 자, 그러면 비스듬히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높이가 h인 곳에서 물체를 비스듬히 아래로 던질게요. 이때 발사각이 세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x방향의 속도 성분이 있잖아. 그치? 이게 v0 코사인 세타야.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v0 사인 세타라는 속도로 던져지게 돼. 그렇다면 물체는 어떻게 될까? 자, 수평으로 던진 것보다 더 급격하게 아래로 꼬너박히는 이런 일이 생기겠지요. 자, 이때 임의 위치에 왔을 때 이 물체가 갖는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mg라는 중력, 그 외에는 어떤 힘도 없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물체 운동을 이렇게 해석해 보도록 하자. 자, x방향, 이쪽을 y방향이라고 할게. x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얘는 0이야. 따라서 x방향의 가속도는 0이야. 그리고 x방향의 속도는 항상 v0 코사인 세타라는 값을 갖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돼.
한편 y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뭐가 돼? mg야.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놓은 거지. mg. 얘는 may가 되지. 따라서 ay라는 값이 v0 사인 세타. 그리고 y방향의 처음 속도는 v0 사인 세타가 되는 무슨 운동하지? 연직 하방 운동을 하지. 아시겠어요? 얘는 연직 하방 운동한다. 그래서 이런 포물선 운동을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운동의 식이 어떻게 나타날까? 운동의 식부터 한번 보자. 자, 운동의 식. 자, 운동의 식을 보는데 첫 번째 x방향의 운동의 식. vx는 v0 코사인 세타로 언제나 일정의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또 x의 위치는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t라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y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vy라는 녀석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gt가 되겠지. 자, 그리고 y라는 값은 v0 사인 세타 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2gy라는 값은 vy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값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의 식을 볼 수가 있어. 헉, 서진아 졸려? 졸리면 어떡해. 자, 두 번째. 여기서 뭐 부차한 거 다 살펴보지 말고 지면 도달 시간과 수평거리만 살펴보도록 할게. 지면 도달 시간. 자, 몇 번째 식 써주면 될까? 지면 도달 시간은 몇 번째 식? y방향의 두 번째 식이 좋아. 자, 얘는 y라는 녀석은 v0 사인 세타 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인데 이게 얼마만큼? h만큼 낙하한 거야. 그럼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해 써볼까? 2분의 1 gt 제곱 플러스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h는 0이야. 그럼 t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t는 g분의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써야 되겠지만 마이너스는 시간이 전체 마이너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될 수가 없지. 따라서 루트 b제곱이니까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2gH가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야. 의외로 물리에서 근의 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를 이야기해 보자. 세 번째, 수평 도달 거리. 자, 수평 도달 거리는 몇 번째씩 쓸 시간 좀 줄게. 서진이가 지금 파업하고 있다. 원진이 다 쓴 거야? 어? 찬욱이는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른다. 집에서 읽고 왔어요. 어? 집에서 읽고 왔어요.
예습대회 와? 예습할 시간에 복습을 더해. 예습은 그렇게 썩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지는 않아. 수업 중에 잘난 척만 하게 되지 학습 효과가 떨어져. 복습 위주로 열심히 하면 돼. 복습할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자, 그러면 수평 도달거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수평 도달거리를 어리라고 한다면, 자, 어리라는 값은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저 시간이야. 와, 의미 없는 시간이다 저거, 그치? 전개해봤자 별 재미 못 보는 식이 되겠지. 이거는 뭐 전개해봤자야. 그쵸? 전개 하나 많으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봤어. 이번에는 네 번째 포물선 운동. 이 네 번째 포물선 운동은 간혹 가다가 과학고에서 내신 문제로 그냥 직접 나와. 내신 문제로 직접 나오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네 번째 포물선 운동 4. 얘는 빗면 위에서의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일단 책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보고요. 또 일반적인 포물선 운동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왜 두 가지를 해주냐면 과학고 내신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푸세요라고 따로따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책에 주어진 대로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V0라는 속도로 던져줬어. 이때 경사각도가, 빗면의 경사각도가 베타, 그리고 빗면에 대한 각도가 알파야. 지면에 대한 전체 각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따로따로 봤어. 그럼 물체는 지면에 대해서 포물선 운동을 할 거야. 그치? 하지만 이 운동은 우리가 볼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때 공중을 날아가고 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을 보니까 아래로 mg가 나타났지. 이 운동을 다음과 같이 새로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빗면과 날아난 방향을 앞으로 여기에서는 x방향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거의 수직한 방향을 y방향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일단 속력을 분해해 줄 수 있겠지? 속력을 분해해 주면 이쪽 속도 성분은 뭐가 되니? V0 코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y 속도 성분은 얼마가 되니? V0 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중력을 분해해 줄 거야. 빗면에 대해서 분해해 주게 되는데, 자, 얘는 빗면상에서 있는 물체와 똑같아서 이 각이 베타가 돼버려. 그래서 얘는 y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mg 코사인 베타라는 힘이 작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mg 사인 베타라는 힘이 작용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힘도 분해하고 속도도 이렇게 분해를 해봤어. 그러면 운동의 해석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자. 자, x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mg 사인 베타가 되지. 이게 max야. 그렇다면 x방향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g 사인 베타가 돼버렸어. 그리고 y방향의 처음 속도, x방향의 처음 속도는 얘는 v0 코사인 알파라고 이야기하지. 자, 그리고
Y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Y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마이너스 mg 코사인 베타가 돼. 이게 MAY가 되는 거야. 문빈이가 너 진짜 오랜만에 조는 모습 보여주는구나. 오늘 체육했어? 근데 왜? 어젯밤에 또 밤새 게임한 거야? 무슨 약? 감기 따위가 왜 은빈이한테 오고 그래? AY라는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G 코사인 베타가 돼. 자, 그리고 자, Y 방향의 처음 속도는 얼마가 되지? V0 사인 알파라는 연직 상방 운동을 하겠지. 얘는 연직 상방 운동, 얘는 속도가 줄어드는 등가 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첫 번째 운동의 식을 보자. 자, 운동의 식을 보는데 X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세 번째 식은 쓸 일도 없어갖고 빼놓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식만 써줄게. 자, 얘는 Vx라는 값은 V0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G 사인 베타 T가 돼버렸고요. X방향 값은 V0 코사인 알파 T 마이너스 2분의 1 G 사인 베타 곱하기 T의 제곱이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Y방향에 대한 식을 살펴보는데 Y방향에 대해서는 VY라는 값은 V0 사인 알파 마이너스 G 곱하기 코사인 베타 T야. 자, 그리고 Y라는 값은 V0 사인 알파 T 마이너스 2분의 1 G 코사인 베타 T의 제곱이 돼버려. 마이너스 2G Y라는 값은 VY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사인 알파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이게 바로 운동의 식들이야. 근데 얘는 뭐 쓸 일 없어. 지워버릴게. 그냥 쓰지 마. 쓸 일도 없는데 굳이 쓰지 말자. 썼어 벌써? 안 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의 식을 표현했대. 요것만 갖고도 충분해.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뭘 구하고자 하냐면 얘가 이곳에 도달한 거리 어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곳에 도달했을 때 조건 y가 뭐가 되지? 0이 돼버리네. 그치. 그러면 빗면 도달 시간을 구해보도록 하자. 자, 빗면 도달 시간은 몇 번째씩 써주면 좋을까? Y방향에 두 번째씩 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Y라는 값은 V0 사인 알파 T 마이너스 2분의 1 G 코사인 베타 T의 제곱인데 이 값이 0이야. 따라서 T로 묶음해주면 V0 사인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G 코사인 베타 T가 이게 0이 돼버린 거지. 따라서 T는 0이거나 또는 T는 뭐가 되죠? G 코사인 베타분의 2 V0 사인 알파라는 값이 되는데 이 값이 바로 빗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돼버린 거야. 그쵸? 자,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얘가 이동한 거리를 봐야 되겠지. 자, 빗면 도달 거리를 얘기해 볼게. 난이도 상이야. 난이도 상.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차근차근 한번 보자. 자, 빗면 도달 거리를 얘기해 볼게요. 자, 어리라는 값은 V0 코사인 알파 T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사인 베타 t의 제곱이야. t에다 얘를 넣어줄 거야. t에다 얘를 넣어줄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v0 코사인 알파 곱하기 자, g 곱하기 코사인 베타분의 v, 자, 2v0 곱하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사인 베타 곱하기 이거 넣은 거 생각해서 그랬어. 자, 그래서 얘는 g 제곱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4배의 v0 제곱 곱하기 사인 알파의 제곱값이 돼버렸지. 그쵸? 자, 여기서 g 4, 2 약분됐어요. 이제 얘들을 묶어볼 거야. 묶을 때 분모를 최대값으로 묶어주는 게 더 유리하겠지. 가로 안에 분모가 안 생기게. 자, 그렇다면 최대값은 뭐가 되지? g 코사인 베타 제곱이니까 g 코사인 베타의 제곱으로 묶으면 되겠지. 자, 그리고 2배의 v0 제곱에 사인 알파도 있지. 사인 알파가 있어. 여기 코사인 알파 남았는데 밑에 미리 코사인 베타로 나눠줬으니까 분자에도 써주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겠지. 자, 마이너스 이쪽은 뭐가 남니?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돼버리겠지. 이거 아까 쓴 식이다, 그치? 저쪽에다가 이게 뭐가 되지? 코사인 곱을 합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이번에는. 자, 그럼 뭐가 돼? g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2v0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 거야. 여기서 변수는 누구야? 알파 값이 변수거든. 그럼 얘를 또 묶어줘야 돼. 자, 이거 혹시 알고 있나 모르겠다.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A 더하기 B 더하기 사인 A 빼기 B가 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에이씨, 정인이 알지 이제. 에? 좀 전에도 보여줬잖아, 이 바보들아. 오호, 이런. 어쩔. 안 보여? 보여 이제? 서진아 보여? 찬이 보여? 응? 너 이걸 모르는 거야? SACB 이거 몰라? 녹색은 칠판이고 흰색은 분필이고. 민성이 이해돼? 바뀌는 거 이제 이해하지? 학교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응용 굉장히 많아. 응용시킬 수 있는 게. 이해됐다 이거? 안 된 사람? 우진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 얘는 식이 바꿔 쓰겠지. g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제곱 빠졌어. 이 v0 제곱, 이거 제곱 빠졌었다. 좀 전에 제곱 써줘야 돼. 곱하기 얘는 2분의 1에 a, b야. 그럼 뭐가 돼? 사인 2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야.
사인 마이너스 베타야. 사인 함수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 사인은 기함수지. 우함수는 우리 어떻게 쓰기로 하지? 좌우 대칭이구나. 그지? y축 대칭이야. 기함수는 어떻게 쓰니? 얘는 원점 대칭이구나. 그지? 맞아? 그러면 우함수는 이렇게 쓰는 거지. 마이너스 fx가 fx로 쓸 수 있는 함수고, 기함수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로 쓸 수 있는 값이잖아. 그치? 이거 각각 우함수, 기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오겠지? 결국에 얘는 g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v0 제곱 곱하기 사인 2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사인 베타라는 값이 됐대요. 이게 수평 도달 거리야. 와, 우여곡절이 많다, 그지? 삼각함수 갖고 떡 주물르듯이 쓸 수 있어야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야. 자, 그러면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가지려면 최대 수평 도달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빗면 도달 거리라고 하지. 자, all 맥시멈이 되려면 나머지는 다 상수인데 알파만 변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사인 2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야 되지? 1이어야 한단 말이야. 즉 2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이 얼마가 돼? 90도가 돼야 한대요. 따라서 알파라는 값은 45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베타라는 값이 최대 수평 도달을 갖게 할 때의 발사각이야. 왜? 누가 건드렸는데? 내 초점 맞춰놓고 들어온 건데? 나 방금 지나오면서 들었는데. 어? 지금 만졌잖아. 내가 맞춰놓고 들어왔는데? 노란 거 들어와 있어? 노란 동그라미. 쟤 만져서 그래. 네 눈이 안 맞는 거야, 초점이. 이게 초점이 맞춰 있는 상태야. 이거 아까 다 뿌렸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인데. 끝나고 영상 확인해보면 뭐 되는 거 아니야? 확인해보시죠. 너야. 확인해요. 현이 영상 제대로 못 보면 네 책임이야. 현이가? 현이가 넌 줄 알아? 얼마 열심히 한 친구인데. 자, 그러면 이때 최대 도달 거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얘는 뭐가 되죠? 자, 저 값에서 사인 2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일 때야. 그치? 1일 때야.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되네. g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v0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베타야. 그치? 그쵸? 자, 이때 얘는 이렇게 쓰게 돼. g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자 사인 베타의 제곱분의 v0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되겠지.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지. 따라서 1 마이너스 사인 베타 1 플러스 사인 베타가 되지. 1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지워지지. 따라서 최대 수평 도달 거리는 뭐가 됩니까? g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베타분의 v0의 제곱이라고 해요.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 네 번째. 자, 다섯 번째구나. 얘가 네 번째다. 빗면에 수직하게 공이 입사하는 조건을 한번 보자. 빗면에 수직하게 입사시키고자 해. 그렇다면 얘는 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단 말이야. 그치? G 코사인 베타분의 이 V0 사인 알파가 되는 건 마찬가지지. 그치? 근데 얘가 수직하게 가기 위해서는 Vx가 뭐가 돼야 되니? Vx가 0이어야 해. 자, Vx가 0이어야 하므로 Vx식을 소환해 보면 얘는 V0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G 곱하기 사인 베타 T가 돼버리는데 이게 0이야. 그치? 따라서 이 경우에 T 값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G 사인 베타분의 V0 코사인 알파라는 값이 돼버렸어.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즉, 자, G 곱하기 코사인 베타 분의 2배의 V0 사인 알파라는 값이 G 곱하기 사인 베타 분의 V0 코사인 알파가 된 거야. V0 지워줬어. 변수는 누구야? 알파 값이 변수란 말이야. 이항시켜 올게.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라는 값은 2분의 1의 사인 베타분의 코사인 베타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뭐가 돼? 탄젠트 알파라는 값은 2분의 코탄젠트 베타가 되는 조건이 돼버리지. 맞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수직하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봅시다. 요거는 지면을 기준으로 하는 포물선 운동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빠르게 할게요. 자, 다른 방법. 자, 다른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빗면이 있어요. 자, 이때 빗면의 지면에 대해서 V0라는 속력으로 전체각 세타로 발사하고 있어요. 이때 요번에 요각을 뭐라고 할까? 요각을 알파라고 해볼게. 좀 전에 베타가 알파로 바뀐 거야.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요렇게 운동을 해서 자, 이쪽에 박히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X방향의 속도 크기는 얼마가 되지?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고 Y방향 속도는 얼마가 되지? V0 사인 세타라는 값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때 여기 도착하는 위치가 X, Y라고 하자. 이쪽이 1.5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X값은 얼마가 돼버리지? X값은 X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지. Y방향으로는 연직 상방 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렇다면 V0 코사인 세타가 X가 되고 자, 요 값이 바로 X의 좌표가 되는 거야. 반면에 Y라는 값은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된 거지. 여기에 빗면에서의 재미난 특성이 있어. 탄젠트 알파를 구해봐. 탄젠트 알파는 뭐가 되지? X분의 Y 값이 되는 거지.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나갈 거야. 오케이?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나갑니다. 자, 먼저 이 곳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알아보도록 할게. 탄젠트 알파는, 즉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라는 값은, 사인 알파는 x분의 y가 되니까, 자, v0 코사인 세타 t분의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돼버렸어. 오케이? 그럼 t 하나씩 다 지워졌지. 오케이? 그리고 분모를 없애버릴게. 곱하고 곱해볼게.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v0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라는 값은 v0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g 코사인 알파 t가 돼버리겠지. t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얘는 2분의 1 g 코사인 알파 t라는 값은 v0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가 돼버리겠지. 이거는 사인 합곡 공식이구나. 그치? 자, 그럼 얘 뭐가 돼? v0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이 됐어. 따라서 이곳에 도달하는 시간 t라는 값은 g 코사인 코사인 알파분의 2배의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 거야. 좀 전에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라고 썼던 값이야. 그치? 비교해보면 세타 마이너스 알파가 좀 전에 썼던 알파고, 여기 알파가 베타니까 좀 전 그 시간하고 똑같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의 x 값을 다시 한번 볼까? x라는 값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x는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t란 말이야. t면 g 곱하기 코사인 알파분의 이 v0 제곱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가 있어. 이거 좀 전에 묶은 식 그거잖아. 어이쿠, v0 여기다 쓰면 안 돼.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g 곱하기 코사인 알파분의 이 v0 제곱에, 자, 사인 a 코사인 b야. 그럼 얘는 뭐가 돼버리지? 2분의 1에 사인 이거 더하기 이거지. 그럼 얼마가 돼? 사인 2 세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사인 이거 빼기 이거지. 뭐가 돼? 마이너스 알파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럼 지워지고 지워지지. 따라서 얼값은 이렇게 주어져. g 코사인 알파분의 v0 제곱 곱하기 사인 2 세타 마이너스 알파 자,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돼버린 거지. 자, 여기서 얼값은, 얼이라고 부르는 값은 빈면값이잖아. 얘는 코사인 알파분의 x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값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g 곱하기 코사인 알파의 제곱분의, 자, v0 제곱 곱하기 사인 2 세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된 거야. 오케이? 이해해요? 아까 거하고 똑같은 결과야. 세타하고 알파만 맞춰주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이때 최대 도달 거리를 가지려면 사인 2세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이 1이어야 하고 2세타 마이너스 알파가 90도야 하고, 따라서 이때 세타는 전체 각이거든. 45도 더하기 2분의 알파가 된 거야. 여기서 세타라는 녀석은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
제타만큼 더해준 값이야 이게. 응?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줬고, 자, 이번에는 그 경우에 얼값을 살펴봤더니 얼이라는 값은 g 코사인 알파의 제곱분의 v0 제곱에 1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되니까 똑같은 결과잖아요, 그치?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1 플러스 사인 알파분의 v0 제곱이 되었다라고 해.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풀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셔. 그래서 포물수 운동을 자유자재로 만들어줄 수 있다. 아시겠죠? 또 이쪽 면에 대해서 이쪽에 이렇게 던져갖고 지면에 최대 거리 가질 수도 있어. 걔는 부호만 바꿔주면 돼. 얘가 플러스 대신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려, 그 경우에는. 그래서 요 문제에 자유자재로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예제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고 좋은 문제들이 많아. 풀어보시고 154쪽에 있는 건 하지 마.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거 정상적으로 풀면요 A4 용지 한 바닥 정도 들어. 깨알 같은 글씨 써갖고 선생님이 풀어도 A4 용지 한 바닥 나와. 이거 과정 다 생략한 결과야. 이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출제됐던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마시고 예제 문제들, 그 다음에 연습 문제들, 이거는 진짜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개이득을 얻을 거야. 그래서 꼭 한번 다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이어진 운동은 원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도입식까지만 얘기해드리고 넘어갈게. 자, 3. 원운동과 만력 법칙에 대해서. 자, 원운동과 만력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이가 등속 원운동이야. 자, 이 등속 원운동은 자, 다음과 같이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등속 원운동이란 자, 일정한 속력으로 원 둘레를 도는 물체의 운동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자, 일정한 속력으로 돌다 보니까 한 바퀴 돌아와서 원위치까지 오는데 얘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운동을 하겠지.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 얘기를 잠깐 한번 보고 가자. X 좌표가 있고 Y 좌표가 있어요. 자, 이쪽에 어떤 물체가 여기 있대. 이 물체는 지금 반지름 어린 곳에 이렇게 있게 돼. 자, 이때 자, X축과 이루는 각을 설정할 수 있거든.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는데 단 이 세타는 라디안 세타야. 라디안이라는 게 뭐지? 호도법에서 다룬 이야기지. 얘는 자, 원호의 길이에 대한 반지름의 비를 우리 라디안 각이다라고 해서 각도 표현을 써준단 말이야. 그래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원호가 원주가 돼버리지. 나누기 반지름 하면 얼마야? 2파이 레디안. 180도 하게 되면 원호가 파이 얼이 되니까 얘 중심각은 파이 라디안. 그죠? 자, 90도가 됐더니 얼마가 되죠?
2분의 파이 라디안. 그러면은 120도 하면 얼마가 되지? 3분의 2 파이 라디안.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 30도면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쓴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각 위치라고 불러. 각 위치다. 또 잠시 시간이 지났더니 물체가 여기까지 갔대. 회전한 거지. 자, 회전하게 됐어. 처음에 세타를 세타 1, 나중 세타를 세타 2라고 얘기한다면 각 위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세타 1, 세타 2 이런 게 각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야. 그치? 자, 이거에 대해서 각변이라는 게 있어. 각변이는 얼마가 되니? 델타 세타야. 요 값이 각변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델타 세타는 뭐가 돼버리지?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1이라고 하지. 단위는 모두 다 각각의 단위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갖게 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특성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자, 등속 원동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게. 오늘 클리닉 물리지? 네. 우리 지난주에 전기 어디까지 했지? 전기 어디까지 했니? 가우스 법칙까지 했어? 알겠어, 이용. 하나만 해도 두 개 해준 거니? 점하고. 알겠어. 가우스 법칙도 하면 되겠네?